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은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2. 뜻밖의 희소식. 3. K9은 평화의 신이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0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약 176%가 증가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2.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8위에 올랐고, 이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건 없이 이전해주기도 하고 생산 라인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은 대형 무기를 만드는 전체 생산 라인과 연구 제작 시스템,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없지만 조립과 설계 제조 및 원가라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만들어서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 체계 MF 피자주포 획득 사업에 제안을 받으면서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FP 사업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의 노후화된 AS-90을 대체할 신형 자주포 116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새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지상 장비와 무인 방산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미 눈도장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은 자동화 포탑의 탑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9의 개량형인 K9A1은 반자동 탄약장 전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다시 개량한 K9A2를 가지고 영국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K9A2의 스펙을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자주포는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의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반자동 또는 수동이었지만 K9A2에서는 탄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만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즉,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포탄과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내에 사격이 가능하게 되며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존 5명의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축의 이점까지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 K9A2의 자동 장전 장치 영상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K9 자주포 2차 성능 개량의 핵심 기술로 개발된 자동화 포탑입니다. 155mm 포탄과 새로 개발된 둔감화 장약이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 및 장전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완료된 자동 하프탑에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탄 문용 장치를 유압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꿔 기존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9에서 10발로 증가시켰으며, 현재 3분간 최대 1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되며, 여기에 사거리도 54km로 대목 늘어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포탄 위에 달린 K-우중기관총 운용을 수동에서 원격사 격동제책 RCWS로 개선되어 사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고무궤도를 장착해 기동성 향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방산의 본고장, 군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을 제패하기 위해 지난 9월 레오나르도 영국법 1레오나르도 UK와 피어슨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도키드 마틴의 영국법 1라키드 마틴 UK까지 공식 합류한 팀 선더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팀 선더는 트위터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DVD 포럼 2022 전시회 참가를 위해 K9A2가 영국에 도착했으며 한화 디펜스는 유럽 최초로 최신 K9 썬더 자주포를 전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K9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52구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2000년에서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했으며 최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의 수출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적수가 없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올해 4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 썬더의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핀란드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는 서방 국가의 본진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치켜 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떨떠름해합니다. 원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두들 이게 기분 나쁘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년 6월부터 끊임없이 이번 한국의 영국 자주포 시장 공략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영국의 자주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무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출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수출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을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 믿음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끊임없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더욱 더 강한 동맹의 힘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게 좋은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A2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국 입찰에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현재 한국산 자주포와 경쟁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라는 뉴스를 일찌감치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위 내부 자동 잠전 모습을 보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발사 라인을 포탑 후미로 옮긴 것 같은데 로봇 2대가 같이 포탄을 전달하는 건 봐. 살벌하다 진짜. 한국의 저 자동 잠전 장치를 보니 진짜 자주포가 온지 이제야 알겠어. 그럼 위에 연필도 포병전에서 북한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견인포도 이기지 못했는데 딱 봐도 지금 한국산과 경쟁할 서양의 자주포가 없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저 자주포를 포함해서 한국산이 몸발을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자동화가 장난 아니네.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야. 전쟁 터지면 저렇게 복잡하게 잠전하는 거 별로인데. 키보드 워리어들은 K9 봤으니 그래도 북한의 포트는 이기지 못한다고 또 떠들어야지. 장난 아니네. 하이레벨이야. 역시 세계 판매량 1위라서 그런가? 물건이네.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의 MFP 사업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면 방산 선진국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한 곳이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K9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떠오른다. 인도와 중국 사이의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유혈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인도군 20명과 중국군 5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는 1975년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결국 며칠 전에는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45년 만에 총격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언론이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립은 6탄전에 이어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다음은 중화기 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국이 국경 분쟁 지역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탱크까지 배치해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용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준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경전차는 2019년에 등장한 최신 15식 경전차로 중량 50톤급 주력 전차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티베트 고원 지대나 중국 남부 베트남 국경 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량 35톤급의 경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차체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자동 장전 장치 채택을 통해 승조원을 3명으로 줄이고 포탑의 높이와 폭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 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습니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 장갑차의 40mm급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어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력 역시 준수한데요.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안정식 철갑탄 앱즈를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 지라병강판 300mm급 대전차고 폭탄 히트를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2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쓸 수 있는데요.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입니다. 이는 재원상으로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K1이나 K2 투전차처럼 유기압 서스펜션을 채택해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해 5도 내외의 추가적인 전차포 방열 각도도 얻을 수 있어 산악 지형 등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국 15식 경전차는 고지대 작전에 대응해 파워팩에 기존의 터보 장치에 직렬로 연결되는 추가터 빈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AV5.0HB 엔진은 평시 884마력의 출력을 발휘했지만 추가 터빈을 가동하면 1000마력 이상으로 출력이 상승해 고산지 대나험지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에 인도는 최신 전투기를 배치함과 동시에 평균 고도가 3600m이나 되는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까지 편성한 인도 육군은 신형 경전차의 핵심 조건으로 공수와 화력 그리고 즉각 조달을 꼽았는데요. C-17A나 IL-76 같은 수송기로 공중수송이 가능하고 적 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경전차가 시급한 인도군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한 K9 기반형 경전차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도르디가 K9 자주포 기반 경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은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서 중국의 자주포를 뭉개버린 K9 자주포를 상당히 신뢰하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의 3000m 이상의 고산지역 기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K9 자주포에 장착된 1000마력급의 MT-881 파워팩과 기동체계가 고산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르디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5식 경전차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K9 기반형 경전차를 제안한 것이죠. 인도는 신뢰성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차대에 벨기에 시미사가 개발한 C-3105 포탑을 결합해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 중량 35톤급의 경전차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3105 포탑은 전체 중량이 4.5톤에 불과하지만 나토 표준 이은7 전차 폭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고압 저반동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105mm 포의 부항각은 플러스 42도마이너스 10도이며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차장과 포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국에 따라 다양한 사격지 체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포탑 자동장전 장치에는 12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즉, 화력면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K9 자주포 차대는 10m 거리 안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하여
두께 19mm의 고경도 철판을 갖추고 있어 14.5mm 철갑탄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인도 육군의 두 번째 대안은 경전차를 직접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전차는 러시아제 스프로트 2S25M 스프롯 SD인데요. 인도가 스프로트를 1순위로 점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입니다. 프로트는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로 수송기에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군의 설명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것이죠. 스프로트는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인도군 주력 전차인 T-90에 탑재되는 2A46의 반동을 줄인 2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로트는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로 약점이 많습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데요. 18톤에 불과한 차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정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스프로트는 주포 사격 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시즈모드 탱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포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는 중기관총에 관통될 정도입니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모드 하는 동안 파괴되는 탱크를 쉽게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는 한국 한화디펜스의 K21 105경 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화디펜스의 K21 105는 시미사가 개발한 105mm C3105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K9 경정차화에 사용되는 포탑과 같은 포탑이죠. 사실 경전차용 포탑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5mm 주포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105mm 전차 포탄 및 나토 표준 L7 전차 포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42도의 포신 고각으로 최대 사거리 15km의 곡사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포구 초속은 K274 신형 날개 안정 분리 혈갑탄 앱지탄을 사격할 경우 1.56km로 2km 거리에서 510mm의 균치라 병강할 HA 장갑을 관통하며 전차 포탄뿐 아니라 포 발사 대전차 미사일건 룬치트 앱도 발사 가능한데 이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5km 장갑, 관통력은 RHA 기준 550mm입니다. 또한 포탑이 4.5톤의 경량이므로 K21 차체의 연소도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 기능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서 조종수 포함 대당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동간 사격과 포수 조준경 단차장 파노라마 조준경을 연동한 헌터킬러 기능, 도하 및 수상 사격 능력 등 K21 보병 전투장갑차와 동일한 제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준수한 수준으로 S2 유리 섬유와 AI20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의 장갑재를 사용해 전면 방어력은 BMP3의 30mm 기관포위 앱주탄을 1km 거리 밖에서 방어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국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 포기반형 경전차 개발을 결정한다 해도 현재 라이센스 생산 중인 K9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이익이 많은 편입니다. 인도는 18개월 안에 3대의 시제 경전차를 급조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나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를 설계한 한화테크원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첨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기반 경전차가 개발되면 구성체계 중에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경도 강판부터 시작해 흐수유 유기압 현수장치와 궤도, 심지어 장착된 NT881 엔진마저도 독일제가 아니라 국내 STS 엔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 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 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인도의 K9 기반 경전차 사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인도 모디 총리가 극찬한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무기에 대한 인도군의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과 같은 무기체계 자체의 재원은 물론 납비 일정 등 인도군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충족하는 조건은 K21-105뿐입니다. 인도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경전차 15식과 한국의 무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의 뜨거운 맛을 본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